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. 8월 29일 월요일 아침,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. 다우지수 마이너스 0.3% 하락했고, S&P 500 지수 마이너스 3.37%,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.94% 하락하는 이렇게 모두 다 3대 지수 쿵 하고 꺾이는 흐름,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났습니다. 이날 뉴욕 증시는 이 파월 페드 의장이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파월 페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이 앞으로의 흐름 이제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. 파월 페드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올리고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.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 일찍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약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일이 완료됐다고 확신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. 아울러 지난 7월에 다음 회의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인 큰 폭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9월 금리 결정은 입수되는 전체 지표와 전망의 변화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것으로 분석했고,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.450%까지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빅테크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서 지금 기술주들 많이 큰 폭으로 정말 하락을 했는데, 이따 또 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. 개장 전 발표된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 둔화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.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.3%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 6.8% 상승에 비해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. 전월 대비로는 0.1% 하락해 전월에 1%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.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.6% 상승해 전월치 4.8% 상승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.7% 상승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. 또 전월 대비로는 0.1% 상승해 전월 상승률 0.6%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. 미시간대가 발표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.8%로 전월 5.2% 대비 하락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.9%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뉴욕 증시는요, 지난주 이 파월 페드 의장의 잭슨홀 연설 여파 후 변동성이 좀 높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특히 8월 고용 보고서가 주 후반에 나오는데 이때 시장을 다시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. WTI 10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0.54달러 상승한 93.0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.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정말 하락했는데요. 이 중에 그래도 빅테크 중에 그나마 견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애플이었습니다. 물론 애플 역시 마이너스 3.77%나 하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아직 잡히지 않은 흐름. 오늘장 이제 또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선물 시장부터 그렇게 힘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면서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차피 뭐 사실 인버스를 조금씩 모아가면서 시장 흐름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
계속 시장이 막 무조건 하방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. 박스권 움직임 보일 수 있는데 그때그때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오늘 장도 어김없이 좀 흐름 체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지난주 우리 코스피 코스닥 물론 이제 하락 그 시가보다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었거든요. 이제 또 종목별로도 차별 양세가 나타났었고, 근데 또 오늘 같은 그 미국장의 영향을 받으면 개파락 출발하는 종목이 분명 많을 겁니다. 근데 이럴 때 수급이 살아있는 외인기관 수급이 그래도 버텨주거나 연이어서 좀 살려내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빠르게 좀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한다라든가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개파락 출발할 때 들어가서 바로 끊어먹고 나오고 이런 식의 지금 힘든 쉽지 않은 트레이딩 전략만이 좀 먹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수급 같은 거 체크 안 하고 막 무조건 갈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면서 하방에 있는 거를 막 계속 거기에 현금을 쏟아붓는 일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계속 체크하겠습니다. 지금 무엇보다 정말 수급의 힘이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.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기술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요. 애플 마이너스 3.77을, 이제,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알파벳, 메타, 넷플릭스 모두 마이너스 3%대, 4%대, 그리고 5%대까지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반도체 쪽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마이너스 9%대 좋지 않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달러트리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6.92%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핀테크 업체인 어퍼몰딩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21.33%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모더나가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지금 이쪽 모더나, 화이자, 바이오엔테크도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, 은행주들, 뭐 카드사, 음식료, 소비재, 유통, 뭐 항공, 우주, 여행, 네, 자동차, 전기차 안 빠진 섹터가 없습니다.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가 쿵하고 꺾였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섹터별로 모두 다 좀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.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죠. 뭐 비디오 게임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그 피인수설 이 떠돌면서 3.57%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철저히 종목차별 장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도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소위 말하는 잡주라든가 테마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확률도 있어요.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체크하면서 우리 지금 시장 좀 천천히 계속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월요일장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. 8월 29일 월요일장 오늘 주식 누나가 점심때는 미팅이 잡혀 있어서 라이브 방송이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퇴근하고 저녁 방송 이제 컴퓨터 켜서 차트 쭉 돌려보면서 오늘 흐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날일 테니까요. 자, 그럼 우리 이따가 저녁 한 8시 정도 퇴근하고 제가 8시 정도 방송 켜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이따 또 만나서 같이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종목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해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물론 미국장은 안 좋아서 당연히 우리 시장 힘들게 시작할 확률 높습니다. 미리 감안하고 하지만 종목 차별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체크하면서 수급 확인 꼭꼭꼭 해봅시다. 우리 이따 또 만나요.